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업의 권혁철입니다. 이 지난주 목요일 넥슨 게임즈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이 메이플 확률 조작 이슈로 이 넥슨 그룹 전체가 좀 소란스러웠었지만 결국에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의 인기에 힘입어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이 390%나 상승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넥슨 게임즈의 3분기 실적을 좀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선 이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을 함께 보자면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은 11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8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97억 원을 기록을 했죠. 이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자면 매출은 무려 17%, 그리고 영업이익은 390%, 당기순이익은 414% 증가했죠. 이렇게까지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를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2분기 보고서와 우리가 함께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위에가 2분기예요. 뭐 아래가 3분기인데 이 주요 상표를 살펴보자면 여기 퍼스트 디센던트가 등장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온라인 게임 매출 비중도 지금 28%에서 50%까지 늘어난 모습. 그만큼 이 퍼스트 디센던트의 힘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 넥슨 재팬의 자료를 함께 보자면요. 넥슨 재팬의 자료에 따르면은 넥슨 실적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넥슨 실적에 이 퍼스트 디센던트의 호조로 이 과거 최고의 분기 매출 수익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퍼스트 디센던트 상당히 흥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심지어 넥슨은 이용자 피드백을 대폭 반영시키면서 시즌2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4분기 실적도 이 좋은 방향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넥슨 그룹 이 메이플의 확률 조작 이슈가 한 차례 휩쓸고 나갔기 때문에 이젠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러한 확률 조작보다는 이 좋은 게임성을 바탕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었고 기술적인 측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넥슨 게임즈 0.73%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거의 보합권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아래 꼬리가 조금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가 부근은 마이너스 1.97%, 고가는 1.17%, 윗꼬리와 아래 꼬리 둘 다 달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아래 꼬리가 좀 더 길죠. 그렇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 3일선과 5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 같은 경우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이 구간 라인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구간까지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넥슨 게임즈 올해 8월에 7, 8월 달에 이때 이 퍼스트 디센던트의 기대감으로 상당히 상승한 모습이었거든요. 몇 퍼센트까지 상승을 했느냐, 저점 대비 약 한 10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이 강한 물량 압박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저항 구간을 좀 돌파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저항 구간 때는 여기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여기 20일 이평선
과거에는 지지 라인이 되었지만 현재 주가는 그보다 낮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구간대를 1차적으로 좀 돌파해 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여기 1000일 이평선과 그리고 24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맞닿는 구간, 이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정확하게 돌파해 주는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 이 구간대 좀 강하게 돌파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이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 좀 잠깐 보자면은 오늘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7,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 같은 경우도 10,000주 정도 매도를 한 모습이죠. 일단 다행이라고 한 점은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 중에 있다. 그리고 개인이 3거래일째 매도가 되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외국인이 현재 매수 중에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지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넥슨 게임즈 창구적인 측면으로 함께 보자면요, 한 달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토스 증권 창구에서 현재 누적 순매수 43만 주를 달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원 순위 1순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좀 TMI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토스 증권 창구 같은 경우 개인이 10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토스 증권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에서 가입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스 증권은 개인의 그 수급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 2위로 JP모건 서울, 외국계 증권 창구죠. 누적 순매수 20만 주를 달성하면서 현재 거래원 순위 2위를 달려가고 있다. 3위로 메리츠 증권 창구 14만 주 누적 순매수 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위로 보이는 것이 모건 스탠리 2만 주 매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바라봐야 될 점은 여기 JP모건 서울과 그리고 모건 스탠리 창구, 그리고 BNP 파리바, VI 금융투자, 일단 이러한 창구들 모두 외국계 증권 창구이죠.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누적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뜻은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이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된 분석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신들의 견해와 함께 고려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